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기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식적인 선택의 판별식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뭐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는 감정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앞에서 설명했는 요 순서를 지켜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감정 정리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 정리,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실력을 확인하는 거. 자, 그러면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상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뭐 설득을 하는가? 뭐 간단하죠. 뭐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지금 뭔가 욕심을 교묘히 숨긴다거나, 그렇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생존 본능에 따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존 본능은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나에게도 생존 본능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도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것은 효과가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생존 본능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배치되는 상태에 놓이죠.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남을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감정적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여유가 있으면 훨씬 더 큰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자기의 현실 능력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면서 가장 최초에는 생존을 기본으로 해서 생존의 독립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확보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일단은 듣고, 두 번째가 이 다른 사람의 자기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여기서 독립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생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건 본인 몫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 사회가 대신해 주겠지, 죽을 때까지 그래 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독립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만만한 놈이 있으니까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이 사람도 나쁜 놈 만들죠. 서로 윈윈이 아니라 서로 루즈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독립이 되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내한테는 갑질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짓 한 게 적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삶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성이 확보됐는가를 빨리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현실 능력이 있다면 그걸 먼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족 정도가 너무 과하다, 그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살죠. 자, 다람쥐가 사자가 간섭한다고 해서 겁을 준다고 해서 달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건
생존 본능에도 맞지 않고 공존의 방식에도 맞지 않아요. 어디에도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을 길러서 적당히 대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현실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죠. 내가 너무 과하면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과하다는 것이 자기의 생존의 독립성만 확보하고 나면은 실제로 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정말 겁도 없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네 죽을래 내 죽을래 하다가 잘못하면 소리 소식 없이 싹 끌려가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한 것은 피한다. 그게 바로 자기의 생존을 충족시켜 줍니다. 자기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과한 것은 피한다 했는데 자꾸 자기의 이상만 생각하면 이때는 이상을 실현하기 전에 죽습니다. 이상은 실현을 해야지 의미가 있죠. 실현되지 않은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실현하는 규칙은 이상을 실현 못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된다? 현실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현실의 힘. 현실의 힘을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이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빼먹고 이상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의 생존 욕구를 충분히 안정시키고 생존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 여유를 가진다. 전반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명분을 찾는 겁니다. 나와 정말 나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나와 너 그리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일이 도움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때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스스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정말로 목숨 걸고 두려움 없이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은 안정감이 나오죠. 이 안정감 속에서 자기가 사랑이라는 관념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주체가 된다는 기분입니다. 이 주체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사랑하는 주체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긴답니다. 그때 이 명분과 함께 자기가 힘있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명분을 잘 모르겠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면 됩니다. 자신의 선택권이 뭐냐 하면은 이해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따라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절할지도 알아야 됩니다. 거절 뭐 하겠는데요? 왜 뭐 하죠? 생존의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절도 뭐 합니다. 생존의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의미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절하세요. 모르는 거 따라하고 나면은 책임은 누가 지죠? 자기가 져야 됩니다. 책임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할 만큼, 자신있게 선택할 만큼 충분히 알아야 되죠. 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고 어정쩡하다. 근데 감정적으로 왠지 부탁을 안 들어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끌려가죠.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그 끌려가는 이유도 자신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생존의 독립성 확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걸 거절하면 그러면 상대한테 뭐 도움이 되느냐? 최소한 상대에게 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따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뭐 하겠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은, 자, 뭐 한다는 얘기는 생존의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살기 위해서 그냥 따라 하세요. 그냥 따라 하고 책임도 그냥 같이 지면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배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명분까지 찾아서 자기가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택에 따른 일을 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하기로 결정이 났을 때는 최초의 명분과 목표는 버리세요. 이 명분에 매이게 되면은, 매이면은 고정된다 그랬죠? 세상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고정되고 있으면은 여기 매인 것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표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목표에 매달리다 보면은 융통성과 창의성이 또 떨어집니다. 왜? 창의성과 융통성은 자유로움에서 나오거든요. 자유로움에서 나오는데 목표라는 것 때문에 고정돼 버리면은 자유로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목표가 결정할 때까지, 선택할 때까지는 목표를 잡더라도 일단 선택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성,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거 얘기했죠. 생명의 역동성. 그리고 자유로움을 표현하죠.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지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또 창의력도 생기고 동시에 융통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실패하면은 그냥 이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구나.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안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항상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완전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완전해야지 살아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에는 불완전성이 당연한 일입니다. 완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삶과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기억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생존 본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최초의 생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 있습니다. 이건 목표지만 똑같습니다. 의식적 선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서 이 목표를 무조건 다 당장이라 달성해야지가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생명력과 삶의 원리에 맞게 됩니다. 즉 안정적인 변화를 하면서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타인과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한 게 있습니다. 감정거래를 항상 주의하십시오. 감정거래. 왜? 감정거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 여러분들은 사회에다가 많은 사기꾼이 생겨나게 합니다.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강의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기업주가 있고 밑에 종업원이 있을 때 단순하게 거래는 기업주는 갑질하죠. 종업원은 돈 받죠. 그러면서 기업주는 감정적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종업원은 선택권을 포기하죠. 자기의 감정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겁니다. 기업주도 단순하게 보면 자기의 감정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종업원들은 스스로 위안을 찾죠. 위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지. 저 사람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함으로써 사람보다 낫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더 낫고 낫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동물이다, 동물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의식 선택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생존 본능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존 본능이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진화한 것이다. 단순하게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그걸 인식함으로써 보다 개인의 생존과 이 사회 전체의 공존에 보탬이 되도록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타당한 설명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의식적 선택도, 의식이라는 것도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자, 더 깊은 얘기는 또 차후에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의식적 선택을 할 때, 특히 타인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순서를 밟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